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 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프로그램, 파일럿 방송 이후 3개월 만에 정규 편성된 프로그램이죠. 기상천외 한 요리 경연쇼, 볼빨간 신선 노름입니다. 볼빨간 라면 연구소에서 신선 노름으로 돌아왔다. 우리의 임무는 저 세상 맛을 찾아서 완전한 다른 퀄리티의 네 명의 신선에게 만장일치를 받아야만 찐 금도끼를 얻을 수 있다. 이제 우리가 4명이 동시에 먹는 게 아니고 한 명씩 이제 패스를 해야 됩니다. 저부터 이제 먹고 제가 이제 금도끼를 주면 이제 하하가 먹을 수 있고 만약에 드시고 두꺼비 주시면 나 못 먹는 거죠. 그렇죠. 제가 두꺼비를 주면 못 먹는 거죠. 토를 받고 먹고 음식에 이건 좀 아니다. 위에 토를 해서 낸 것 같아가지고. 뭐야 왜 이래? 오케이! 잘 가요. 어떡해요? CIA 요리대학 1등을 하게 됐어요. 한식을 공부한 지 한 10년 년이 8억 정도 했었는데. 모두를 놀라게 할 인간의 음식은 과연 무엇일까? 씹고 넣고 맛보고 즐길 신선 노름. 지금부터 시작하겠노라. 볼빨간 신선 노름은 까다로운 입맛의 신선들을 만족시킬 레시피를 찾아서 전국의 요리 고수를 만나는 콘셉트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정규 방송으로 돌아온 볼빨간 신선 노름의 변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 프로그램의 파일럿과 정규 프로그램의 방식이 좀 달라졌는데요. 파일럿 때는 모든 게 낱낱이 공개된 상태에서 평가를 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입견이 강하게 작용했던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스보이가 우통을 벗은 채로 닭가슴살 요리로 라면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약간 선정적인, 그리고 왜 굳이 저렇게까지 요리를 해야 될까 하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정규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걸 최대한 지양하고 특히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걸 도입하면서 최대한 출연진들의 선입견을 배제하겠다라는 노력이 엿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파일럿 때는 그냥 연예인들이 나와서 음식의 맛을 평가한다라는 컨셉이었는데, 정규 프로그램에서는 그들을 4명의 신선이라는 캐릭터 구현으로 나름대로의 스토리텔링을 부여한 것도 제작진이 정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어떤 식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느냐, 상당히 그런 고민이 엿보인 변화이기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파일럿 때부터 이제 성격이 2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거였잖아요. 이제 쿡방의 경연쇼의 형식을 결합한 방식이었는데,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어떤 쿡방의 본질적인, 쿡방으로서 갖춰야 될 어떤 기본적인 요소들, 가령 이제 요리의 공간과 평가의 공간이 구분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어떤 위생의 문제들, 이런 점들이 좀 시청자들에게 불편함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번 정규 방송에서는 조금 더 본격 경연쇼의 성격을 강화함으로써 정식 주방에서 경연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위생상의 문제는 많이 해결이 된 것 같고, 파일럿에서는 주로 이렇게 라면을 어떻게 다양하게 우리가 요리를 할 것인가를 연구를 했다면, 여기에서는 김치라든지 닭이라든지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식재료들을 어떻게 다채롭게 요리할 것인가, 좀 더 이렇게 다채로운 레시피들을 선보이면서 파일럿 때보다는 그래도 어떤 쿡방으로서 우리가 이제 재미를 느끼는 관전 포인트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 파일럿 때보다 예능적으로 봤을 때 재미는 좀 덜해지지 않았나. 왜 그러냐면 분리를 해놓고 맛을 제대로 평가하겠다라는 건데, 제가 느끼기에는 신선들이 맛을 과연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느냐, 그 기준도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좀 이분들에게 너무 이 음식 맛에 전문적인 평가를 좀 요구하는 듯한 그런 컨셉이 좀 재미를 반감시킨 게 아닌가. 그리고 출연자들이 잠시 이제 금도끼를 다 받거나 아예 두꺼비 처음에 받아서 나와서 대화 나눌 때가 사실은 재밌는 부분인데, 그거를 격리시켜 놔버리니까 그 만들고 평가하는 부분에서의 재미가 너무 좀 반감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송의 핵심이 되는 참가자들의 레시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볼빨간 신선 노름에서는 매회 주 재료를 정하고 참가자들이 그에 따른 독특한 레시피들을 선보여 왔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참가자의 레시피가 있었을까요?
1회 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참가자가 나왔는데 빠박삼촌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한 요리 프로그램의 우승자인 김승민 셰프가 출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참깨 비빔면을 선보였는데 국물 있는 라면들을 보통들 많이 할 것 같아서요. 심사하시는 분들이 좀 식상할까 싶어서 좀 색다른 거 없나 해서 비빔면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 라면의 포인트는 우유입니다. 바박삼천의 따뜻한 잠깨면입니다. 근데 냄새 환상적인데? 어떻게 나? 우와, 씨. 우와, 대박 숑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대박 쇼. 자꾸 그러지 마. 더러요, 더러. 하하씨, 더러요, 더러. 이거는 오케이. 나 미치겠다. 우가사진이 이거 진짜 끝났어요. 평생 먹었던 면 요리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 김종국 씨가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면 요리 중에 제일 맛있었다라고 평을 했는데요. 실제로 금도끼 4개를 받아서 당당하게 돌아갔는데 3회에서 한 번 더 등장을 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이 프로그램의 묘미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김치를 주제로 김치 크로켓을 만들었는데 그때 막 만드는 모습도 제작진이 많이 보여줬거든요. 굉장히 여유 넘치게 다른 출연진들을 막 배려하면서 긴장 안 하셔도 돼요. 내 것만 맛있게 해서 저 사람들 만족시키면 되는 거니까. 예, 김 나오면은 네. 불을 더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재료를 가까이다 갖다 놓고 네. 이분이 먼저 하거든요. 전처리 할 때는 전처리 할 때는 이쪽 가서 해도 돼요. 한번 하고 나니까 여유가 생겨요. 근데 실제로 김치 크로켓이 성시경 씨에게 두꺼비를 받으면서 0표를 받고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전의 묘미 같은 거 아무리 실력자라도 어떤 사소한 부분을 놓치게 되면 맛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그게 패착이 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줬다는 점에서 그 김승민 셰프의 1회와 3회 출연이 저에게는 인상 깊게 보였습니다. 저는 일단 보면서 가장 흥미롭다라는 건 제가 한번 먹어보고 싶은지가 이제 기준이 됐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일본식 아브라 소바를 라면으로 재해석한 아이콘 송윤영 씨가 만든 이 너부리 소바가 좋았고요. 일단 소스부터 일단 고추기름, 설탕 한 큰술, 너구리 스프가 들어갑니다. 아브라 소바의 아브라가 뭡니까? 기름이죠. 기름이 빠지면 섞어서 기름을 4큰술 넣어줍니다. 오, 나름 비주얼 엄청 신경 쓰는데. 계란 날계란. 미쳤다. 와. 따주세요. 이 송윤영 씨는 실제로도 평소에 이제 음식하는 걸 좋아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너튜버로서도 또 활동하고 있어서 그런 좀 진정성도 좋았고요. 여러 음식 프로그램 통해서 사실은 라면이 워낙 많이 소비가 되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이제 우리들은 다 본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새로웠다라는 면에서 꼭 한번 좀 먹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3회에 출연한 도시락커라는 참가자의 다된 김치에 고기를 넣지 마요 롤이라는 레시피가 인상적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2회에서 한번 출연을 하셨던 분이죠. 그때 채식마녀라는 닉네임으로 출연을 해서 이제 올 금도끼를 받았고 이 프로그램에서 유일하게 채식 레시피를 선보였다는 점에서도 좀 차별화가 된 그런 참가자여서 인상적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분이 다시 한번 도전을 한 것이 뭐 그냥 금도끼를 또 한번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다양한 채식 요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라는 취지로 출연을 했거든요. 한 번만 금도끼를 받는 걸로는 채식의 맛있음이 잘 인증이 안 된 것 같아서 비건 김치는 동물성 없이 채소로만 담가가지고 깔끔한 맛이 특징이고요. 비건 마요네즈랑 비건 새우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출연 취지를 충분히 잘 전달한 참가자였고 저도 저런 레시피 한번 따라해보고 싶다라는 욕구를 불러일으켰던 참가자였습니다. 자, 출연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볼빨간 신선 노름은 MC들이 스튜디오에 모인 참가자들이 누구인지 전혀 모른 채 이들의 요리를 맛보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이 같은 블라인드 테스트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파일럿에서도 유명 셰프와 일반인 참가자들이 함께 도전을 한 거에 대해서 좀 불공정한 경쟁이 아니냐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요. 블라인드 테스트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한 것 같아요. 일단 유명 셰프도 탈락을 할 수가 있고 오히려 비전문가가 올 금도끼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변수가 이 프로그램의 이제 정규 방송에서는 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확실히 된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일반인 출연자들의 도전은 상대적으로 덜 조명을 받고 있다, 기억에 남지 않는다 이런 점이 굉장히 아쉬운데 이런 일반인 참가자들도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오로지 맛으로만 평가하겠다라는 제작진의 어떤 의도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참가자를 공개하는 기준이 좀 애매하지 않나. 올 금도끼를 받거나 아예 하나도 못 받았을 때만 이제 신선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구성면에서 저는 그분들하고 이제 신선들이 만났을 때가 재밌어서 전부 다 만나든지 그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블라인드긴 한데 이제 몇 번 경험을 통해서 닉네임을 통해서 유추하기 시작했잖아요. 이 신선들이. 이번 도전자는 안지나서나 전국 생각 분인 단백남이 만든 낙탁색 라면입니다. 이거 걔네. 오랜만이야. 잘 끓이는 애구나. 잘 지냈지? GPT. 이거 이제 먹기 좋게 넣어줘야 되는데, 그지? 먹기 좋구만 뭘 마. 냉정해집시다. 그런 발언들이 약간 음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좀 공정성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요소가 저는 된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두꺼비를 들 거냐 금도끼를 들 것이냐가 맛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좀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좀 여러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거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블라인드 테스트가 완벽한 의미의 블라인드 테스트는 아니라는 평가가 좀 있는데요. 실제 시청자 게시판을 봐도 맛보다 닉네임 보고 평가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의견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신선노름의 경우에는 닉네임이나 요리의 제목 그리고 요리를 서빙하는 출연자가 이 요리는 어떤 게 특징입니다까지 다 설명을 해줘요. 그 김치 크로켓은 이렇게 설명이 돼요. 술 당기는 김치 요리 들고 바다 건너왔다는 김치 크로켓. 그 다진 돼지고기와 김치로 만든 크로켓이고요. 그 나물도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또 향을 또 음미하시면서 또 드시면은 또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서빙하는 출연자가 다 얘기를 하거든요. 이 김승민 셰프가 제주도에서 와서 바다 건너왔고 안주 요리다라는 것까지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냥 이 요리 자체를 보고 신선들이 어떤 식의 해석을 할지 그게 궁금한데 이미 정보들이 나와 버리니까 그 음식 자체에 대한 분석과 해석에 대한 재미를 이끌어내는데 상당히 부족해지는 게 아닌가. 이 블라인드를 저는 좀 엄밀한 의미에서 엄격하게 실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파일럿 당시 도마위의 TV 코너에서도 레시피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이고 명확한 평가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 나눠주셨었는데 그렇다면 정규 방송에서 신선으로 분한 네 MC의 음식 평가 부분 이건 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형식은 지금 블라인드면서 좀 공정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 네 사람의 평가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보는 분들이 좀 불편해하시는 것 같거든요. 서장훈 씨가 맛있지만 특별함이 부족하다. 어떻게? 자, 먼저 우리 오뚜기님 너무 죄송합니다. 열심히 해주셨고 너무 맛있는데 솔직히 토마토 김치찌개라고 했는데 솔직히 토마토가 막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토마토가 느껴지지 않고 또 하나는 저는 이 기준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김치찌개집의 김치찌개보다 조금이라도 더 뛰어난가를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잘 끓이셨지만 소름 돋을 정도는 아니다.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그럼 이 평가가 맛이 아니라 그럼 특별함인 것인지 다 개인마다 그 평가 기준이 다르니까 이걸 하나로 일치시키기는 어렵다라고 하면 차라리 좀 형식을 바꿔서 모두가 먹게 하고 취향대로 두꺼비나 금도끼를 준 이후에 금도끼가 4개 나오면 그중에서 최고의 음식을 가려보자.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보는 사람 입장에선 좀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시경 씨 같은 경우는 어떤 요리 비평에 가까운 멘트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김치 크로켓을 성시경 씨가 제일 먼저 맛보고 떨어뜨렸는데 그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가자. 갑시다. 빨리 갑시다. 그냥 맛이 없진 않지만 되게 잘 튀겼는데 치즈가 다 굳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맛 평가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떨어졌는지 단점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요. 그리고 요요미 씨의 맵콕 라면 같은 경우에도 물론 금도끼를 줬지만 나중에 코멘트를 할 때는 콩나물을 마지막에 넣으면서 국물이 식었나 보다. 그리고 잘못한 게 말한 대로 국물을 팔팔 끓였으면 더 새로웠을 수도 있어. 면이 식어있기 때문에. 약간 비려, 식으니까. 콩나물을 넣고 푹 끓였어야 되는데. 아, 그렇군요. 예. 요리의 어떤 개선점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시경 씨와 같은 코멘트를 하는 출연자가 저는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단 한 사람이 그냥 두꺼비를 들어버리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떤 탈락이 결정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편파성을 가장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더 심한 요소는 이 자리 배치마저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뭐 어느 정도 뭐 텀을 두고 이렇게 바뀐다 이런 일관성 있는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제 라면의 포인트는 매워야 돼요. 너무 배고프다. 이 냄새가 너무 좋다. 마라향 나고 맛있는 냄새가 막 나고. 뭔가 식감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콩나물 아삭아삭하게 막 먹게. 저희가 자리를 좀 바꿔볼게요. 그럴까요? 자리를 좀 바꿔볼게요. 뭐야? 아, 안 돼. 지금 좋아. 왜 지금 바꾸는 거죠? 왜 이 타이밍에? 망했구나. 망했어. 그냥 자꾸 앞에서 끊기니까 나도 좀 먹어보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그냥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운이 이런 좀 당락을 좌우하게 만드는 평가 방식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운이라는 것이 많은 것을 결정하게 될 때 우리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감정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저 요리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만 저 요리가 지금 성시경 씨 입맛에 안 맞았구나. 서장훈 씨 입맛에 안 맞았구나. 그것만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저게 정말 떨어질 만한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게 부조리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 1화에서 똠양꿍 라면에서 고수 들어가서 떨어뜨렸어요. 똠양꿍 나 너무 좋아하는데. 달걀, 어머, 어떡해. 어머. 저 새우 저 완전 저 만두도 있고 그지? 내가 첫 번째로 갔어야 되는데. 저건 맛있겠다. 어떡해. 나 똠양꿍 진짜 저 좋아하는데. 고수. 좋아하는데. 고수. 고수 못 먹어요. 나 고수 너무 좋아해. 나도. 나와. 바꿔. 고수 못 먹어. 너무 좋아해. 고수 너무 무서워. 이거 먹어야 되는데. 고수 너무 무서워. 고수를 왜 못 먹어? 이 멘트로 가요. 멘트로 가 형. 왜? 객관적 평가가 안 되죠, 그러면. 아니 그거 빼고 평가를 해야지. 빼도 냄새 안 나는데. 똠양꿍은 좋아하세요? 똠양꿍 좋아해요. 그래요? 시큼한데? 진짜 신기하다. 시큼한데? 뭐 이래요. 고수 싫다고 왜? 고수 싫어하면 뭐 이상한 놈이야? 대한민국에 고수 싫어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진짜 초딩 같았어 초딩. 거기서 갑자기 주관점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입증 부담을 어떻게 줄여야 되느냐고 생각해 봤는데 누군가 두꺼비를 했다가 두꺼비를 준 이유를 들어보고서 근데 이건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다를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서로 한 번에 또 논의를 가져서 그럼 한번 이제 바꾸는 나 두꺼비였는데 금도끼 가겠습니다. 금도끼였는데 두꺼비 가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좀 변경하는 과정을 넣는다면은 시청자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전히 레시피에 대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평가는 볼빨간 신선 노름의 숙제로 남아있다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소위 예능 전쟁터라고 불리는 금요일 밤에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가구당 시청률을 확인해 보면 2.1%로 좀 아쉬운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프로그램의 화제성과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이 하는지를 알고 무슨 프로그램인지 궁금해서 보았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제목 때문에. 볼빨간 신선 노름이라고 할 때 무슨 프로그램인지 떠오르시는지 전 되게 궁금하거든요. 볼빨간 라면 연구소라고 했을 때는 라면 연구소라고 하니까 뭐 라면 레시피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파일대로 갈 수는 없었겠죠. 라면 레시피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개선하는 중에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목은 직관적인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명과학 얼마나 직관적입니까? 저는 폰 클렌징 안 봤지만 어떤 프로그램인지 대충 감이 오잖아요. 아,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은 굉장히 그냥 직관적인 게 있죠. 근데 되게 직관적이 못한 제목이 나왔다. 라고 했을 때는 시청자들이 뭘까 하고 먼저 들여다보는 그런 것 자체가 부족하지 않았을까. 저는 파일럿 때가 조금 더 재밌었다고 계속 생각을 하는 게 이 레시피가 뭐 얼마나 맛있냐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집에서 한번 따라해 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번 그 볼빨간 신선 노름에서 보면은 텍사스 김치찌개를 보면은 맛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은 집에서 저 바비큐를 시도하기는 어렵잖아요. 아무리 그 QR코드로 레시피를 공유한다 해도 시청자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레시피 접근의 용이성이라는 부분, 그것을 파일럿으로부터 좀 계승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인지를 시청자들에게 확실히 각인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가령 이제 예능적인 볼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섭외한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참가자들이 있었어요. 유명 크리에이터들이 등장을 해서 갑자기 이제 개인기를 선보인다거나 춤을 춘다거나 실제로 그래서 뭐 서장훈 씨도 우리 쇼는 뭐 버라이어티예요 이런 말까지 하기도 했는데 근데 이런 요리와 상관없는 요소들을 단지 어떤 예능적인 볼거리로 분명히 공을 들여서 연출을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은 도대체 이 쇼의 정체가 뭐지? 본질이 뭐지? 왜 요리와 상관없는 얘기를 저렇게 길게 하고 있지? 좀 계속해서 의문을 품게 만드는 장면들이라는 거예요. 시청자들에게 적어도 이거는 무슨 프로그램이다라고 정체성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줄 수 있도록 집중하는 전략이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셨지만 실제 요리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납득할 만한 설득력을 주는 비평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멤버 구성을 어떻게든 변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성비 구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최소한 요리 전문가를 한두 명이라도 섭외하는 방식도 고려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평가 기준의 변화입니다. 신선들이라고 했을 때 저는 담당을 하는 각각의 포지션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건 혼자서 모든 걸 다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고 좀 더 그런 포지션 분할을 명확하게 해준다면 시청자들로서 혼란이 적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는 개선점은 그렇습니다. 앞서 나온 이야기에 귀 기울여서 볼빨간 신선 노름이 시청자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는 프로그램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성의 소리와 리얼한 비평을 가감없이 전하는 리얼 비평 탐나는 TV. 날카로운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